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고려의 마지막 불꽃이자 비운의 개혁가 공민왕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결국 나라까지 잃게 된 한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 어쩌면 그의 삶은 개혁의 험난함과 인간적인 나약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민왕의 흥미롭고도 슬픈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려의 개혁을 꿈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의 발목을 잡았으며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의 내면과 외면의 갈등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고려의 제31대 왕 공민왕은 1351년부터 1374년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전이었고 몽골식 이름으로는 바얀테무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충수광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명덕태후 홍씨였습니다. 공민왕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강력한 간섭 아래 놓여 있었고 많은 고려의 왕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원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생활해야 했습니다. 공민왕 또한 이러한 운명을 피할 수 없었으며 어린 시절 원나라의 수도인데도, 즉 지금의 베이징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에게 굴욕이자 동시에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원나라에서의 볼모 생활은 공민왕에게 단순히 억압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원나라의 거대한 제국이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광대한 영토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원나라도 내부적인 분열과 권력 투쟁, 그리고 만연한 부패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공민왕의 마음속에는 조국 고려의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려가 더 이상 원나라의 속국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는 원나라 황실의 지지를 얻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그가 고려로 돌아와 개혁을 시도할 때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섣불리 무력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보다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내부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했던 그의 신중함은 당시 고려의 처지를 고려하면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신중함이 결국 개혁의 시기를 늦추고 후일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원나라의 쇠락을 지켜보며 자주 의식을 키운 공민왕은 고려로 돌아온 후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국가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1351년 드디어 공민왕은 고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즉위는 고려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공민왕은 즉위 직후부터 강력한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하며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려를 원나라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바로 친원파 숙청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횡포를 일삼던 친원파 세력에 의해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철일파는 원나라의 황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어 고려의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원나라 황후의 오빠라는 배경을 이용해 고려의 정치를 농단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며 고려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기철일파를 숙청하고 친원 세력의 뿌리를 뽑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들의 숙청은 왕권 강화의 첫걸음이자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공민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려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던 원나라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민왕은 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고려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몽골 풍습을 폐지했습니다. 몽골식 의복 착용, 변발 등 고려의 전통과 정체성을 해치는 몽골풍은 백성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고려가 원나라의 속국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이러한 몽골 풍습을 없애고 고려 본연의 문화를 되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고려의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자주의식을 고취하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몽골풍 폐지는 고려 백성들에게 우리는 원나라의 속국이 아닌 독립된 국가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도 병행되었습니다. 또한 공민왕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한 군사적 행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1356년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고려의 옛 영토였던 천령, 이북의 동북면 지역을 수복한 것은 공민왕의 반원 정책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입니다. 쌍성 총관부는 원나라가 고려의 영토를 직접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 행정기관으로 고려의 주권을 침해하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이곳을 탈환함으로써 공민왕은 고려의 주권을 회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고려 백성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1356년 공민왕 5년에는 정동행성이 문소를 혁파하여 원나라의 내정, 간섭기구를 없애는 등 공민왕은 다각도로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하며 고려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 조치들은 공민왕이 단순히 왕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바로 고려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였던 권문세족들의 강력한 반발이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대대로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백성을 수탈하며 부를 축적해온 고려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나라와 결탁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해왔기 때문에 공민왕의 반원 개혁은 그들의 기득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권문세족들은 온갖 방법으로 공민왕의 개혁을 방해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민왕의 정책에 반대하고 심지어는 모략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끈질긴 저항은 공민왕의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개혁의 추진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의 삶의 가장 큰 비극이자 전환점이 된 사건은 바로 사랑하는 노국대장공주의 죽음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할 때 노국대장공주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노국대장공주는 원나라 위왕의 딸로 몽골 출신이었지만 공민왕의 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정신적으로 큰 위안을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정치적인 결혼을 넘어선 진실하고 애틋한 것이었습니다. 공민왕은 노국대장공주를 깊이 사랑했고 그녀는 공민왕에게 있어 유일한 안식처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공민왕에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으며 그가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정신적 지지대였습니다. 하지만 1365년 노국대장공주가 아이를 낳아 난산 끝에 세상을 떠나자 공민왕은 너무나도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집니다. 그녀의 죽음은 공민왕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국정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국대장공주의 죽음은 공민왕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의 개혁 의지 또한 크게 꺾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총명하고 의지 넘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공민왕은 점차 국정을 신하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술과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국대장공주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녀를 위해 불교 법회를 여는 등 그녀를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한 왕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공민왕은 급격히 심약해지고 현실 도피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고려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노국대장공주의 죽음 이후 공민왕은 깊은 시리에 빠져 기존의 개혁 추진 동력을 잃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가 다시 한번 개혁의 불씨를 지피고자 주목한 인물이 바로 승려 신돈이었습니다. 신돈은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뛰어난 학식과 탁월한 통찰력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신돈에게서 다시 한번 개혁의 가능성을 보았고 그를 전적으로 신임하여 개혁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공민왕은 신돈에게 편조라는 법명과 함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며 사실상 국정의 전권을 맡겼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사이자 공민왕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돈은 공민왕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전민변정도감이라는 혁신적인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은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겸병한 토지를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수탈당하던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매우 급진적이고도 정의로운 개혁이었습니다.
신돈의 개혁은 일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는 듯 보였습니다. 수많은 노비들이 해방되어 다시 양민의 신분을 되찾았고 빼앗겼던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면서 백성들은 신돈에게 환호했습니다. 민생이 안정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듯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돈의 개혁은 권문세족들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과 세습된 권력이 침해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신돈을 비난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온갖 음모를 꾸몄습니다. 또한 당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추구하며 신돈의 급진적인 개혁 방식과 불교 승려인 그의 신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신돈의 개혁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국가 개혁의 비전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신돈은 이러한 기득권 세력과 신진 사대부들의 양면적인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권력에서 축출되었으며 개혁은 좌절되고 맙니다. 1371년 신돈은 유배된 후 처형당합니다. 신돈의 실패는 공민왕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좌절을 안겨주었고 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돈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공민왕은 완전히 삶의 의지를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국정을 등한시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문란한 사생활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젊은 미소년들로 구성된 자제위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들과 어울려 남색을 즐겼다는 기록입니다. 자제위는 공민왕의 시중을 들고 그의 유흥을 돕는 역할을 했는데 이는 노국대장공주의 죽음 이후 공민왕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한때 반원 개혁을 주도했던 카리스마 넘치는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폐인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감과 고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쾌락에 탐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공민왕은 백성들의 고통이나 국가의 안위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는 곧 고려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민왕의 이러한 방탕한 생활은 결국 비극적인 최후로 이어집니다. 1374년 그는 환관 홍윤과 최만생 등에 의해 시해당하며 비극적인 생을 마감합니다. 자제위의 홍윤이 공민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를 죽이자 공민왕이 홍윤을 죽이려 했고 이에 홍윤과 최만생 등이 공민왕을 살해한 것입니다. 사랑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한 한 왕의 비극적인 종말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고려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고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공민왕의 죽음과 함께 고려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전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공민왕은 뛰어난 통찰력과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닌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하며 몽골 풍습을 폐지하는 등 그의 업적은 분명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국대장공주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 정치적 동반자이자 정신적 지주로서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 의지는 노국대장공주의 지지와 존재가 있었기에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시대적 한계와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노국대장공주의 죽음은 공민왕에게 치명적인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그의 삶과 개혁 의지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국정을 등한시했으며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공민왕의 삶은 개혁의 어려움과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의 험난함, 그리고 인간적인 나약함이 어떻게 한 시대를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복합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는 개인의 사랑과 국가의 운명 사이에서 갈등했던 어쩌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개혁가의 빛나는 이상과 한없이 연약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 공존하는 비극적인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의 개혁 시도는 훗날 조선 건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가 뿌린 자주 독립의 씨앗과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려던 노력은 비록 당대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의 개혁 정신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던 신진 사대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공민왕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고, 이는 결국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공민왕은 비록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의 시도는 고려 말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멸망해가는 고려의 혼란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주려 했던 위대한 시도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비운의 개혁가 공민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인간의 개인적인 슬픔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개인의 비극을 넘어설 수 없는 정치적 한계가 존재했던 것일까요? 그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혁 의지와 좌절,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